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는 아주 오래된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금강경인데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가르침이 어떻게 지금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통찰을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금강경은요, 처음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져요. 만약 우리가 너무나 단단하고 확실하다고 믿는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환상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마치 영원한 현실인 것처럼 꽉 붙잡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금강경은 이런 상태를 상이라는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상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속의 이름표나 깍지 같은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또는 세상은 원래 이런 법이지 하고 스스로와 세상을 단정짓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상입니다. 이 상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이죠.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거나 이 상황은 절대 해결 못해 같은 거요. 이렇게 스스로를 꽁꽁 묶어버리는 믿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뭘까요? 금강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고정된 이름표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임을 꿰뚫어 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 즉 열애라고 불리는 궁극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을 넘어서서 진짜 실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강경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5개의 눈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식의 차원을 넓혀갈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의 인식은 여러 단계로 깊어질 수 있어요. 먼저 그냥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죠. 그 다음엔 시공간을 넘어서 보는 천안이 있고요. 나라는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닫는 해안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보는 법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부처의 눈, 불안에 이르게 됩니다. 인식이 점차 확장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개의 눈이 무슨 초능력처럼 따로따로 얻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건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합된 지혜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이에요. 자, 이제 나는 없다. 그리고 고정된 가르침은 없다는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바로 물과 컵의 비유입니다. 이건 금강경에서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 중 하나예요. 심지어 부처의 가르침조차 최종적이고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단지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본성은요, 형태가 없는 물과 같아요. 네모난 컵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컵에 담으면 둥그러지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이 단단하지만 깨지기 쉬운 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고정된 정체성 말이죠. 뗏목 비유도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상이나 가르침은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강을 건너게 도와주면 유용한 도구이지 강을 건넌 뒤에도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모든 추상적인 이야기가 우리 실제 삶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이름표 없이 사는 법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 정말 우리 마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데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강물처럼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과거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도 잠시 후의 마음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변화무쌍한 흐름을 나라고 딱 정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불쾌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건 이미 지나갔죠. 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나는 피해자야 라는 생각의 찌꺼기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끝난 한참 뒤에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바로 그 이름표, 즉 상잉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자유라는 건 나쁜 경험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진짜 자유는 그 경험에 우리가 덕지덕지 붙여놓은 나는 피해자라든지 나는 실패자 같은 이름표들을 그냥 놓아주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좀 어렵거나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자유와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 허무주의 이렇게 오해하시거든요. 근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이라는 건 세상 모든 것이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이름표에도 갇히지 않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금강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 이 모든 걸 한 편의 시처럼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꿈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금강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정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비어있는 당신의 다음 페이지에 이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